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5년 부산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다시 보는 2025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쓰지만 올해는 유독 굵직한 현안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2025년을 마무리하며 다시 올 한 해 부산을 돌아봅니다. 다시 보는 2025년 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보는 2025년 뉴스, 한 해 동안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서 여러 차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죠. 사고가 날 때마다 원인 조사를 하고 복구 계획이 나오곤 했지만 시민들은 좀처럼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보도에 홍하영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횡단보도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부산에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4월 13일 새벽,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에 폭 5m, 깊이 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땅속에 매립된 콘크리트 하수 박스가 파손되면서 토양 입자가 빗물에 의해 내부로 흘러들어갔고 그 사이 빈 공간이 생기면서 땅 꺼짐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곳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멀지 않은 곳에서 같은 피해가 발생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이 앞에 공사를 하다가 이 아스팔트도 새로 깔았거든요. 이 공사 업체에서 깔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내려앉더라고요. 부산시는 이번에도 반복되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에 앞서 집안 치마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 발표 일주일도 안 돼 대형 땅 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넉 달이 지난 8월 12일 사상구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폭 5m의 대형 땅 꺼짐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던 트럭 뒷바퀴가 빠지긴 했지만 운전자는 다행히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땅 꺼짐은 이날까지 모두 15차례. 매번 원인 조사와 복구가 반복되고 있고 부실 시공과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하는 건 어쩔 수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뭐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놔놓고 하는 것이 좀 여기 다니는 상인들이나 또 차가 많이 다니니까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특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상 하단선 109에 잇따른 땅 꺼짐은 시공사의 무단 공법 변경과 감리의 방치, 교통공사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시공사가 설계를 무시하고 수평 그라우팅 시공을 무단으로 진행해 물막이벽 품질을 저하시킨 것이 원인이란 겁니다. 실제 땅 꺼짐 사고 12건 중 8건이 이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감리단이 무단 시공을 방치했고 부산교통공사는 지도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폭우나 하수관 손상은 사고를 촉진한 요인일 뿐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위는 부산교통공사에 기관 경고하고 간부 3명 경징계, 직원 41명 경고 주의 조치를 요구했으며 시공사와 감리업체에는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주민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사상 하단선 인근 땅 꺼짐. 전문가들은 집안 치마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이 완공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 재입찰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신공항 공사 기간은 106개월로 결국 당초 계획보다 늘었는데요. 지역에서는 더 이상 개항 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올해 정부 예산안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비 9,64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며 신공항 사업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부지조선공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입장이 바뀐 겁니다. 현대건설은 공사 난도와 안전 문제 등으로 2029년 개항에 맞춘 84개월 내 공사 마무리는 불가능하다며 108개월로 공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수의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온 사업을 놓고 부산시의회를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사업 철회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장기 표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건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져 있는 겁니다. 사업 재추진의 관건은 참여할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지난 6월 9일 부산시는 부산과 울산, 경남을 트라이포트의 전진 기지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실질적인 착공으로 이어져야 할 결정적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새 정부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한 만큼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84개월을 전제로 하되 이런 대형 공사라는 게 언제든지 그 중간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하는 것은 그 사후에 그 의논을 해야 될 일이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84개월 안을 관철을 시킬 것이고요. 한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은 전문가 토론회에서 부지조선공사에 111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는데 시민사회는 사실상 개항 지연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폭이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에서는 재입찰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지부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정한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대로 또 관계부처는 관계부처대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이견을 충분히 조정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현재 저희 국토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장관님께서 지지부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와중에 민주당 내에서도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부산 경남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신속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시민사회에서도 올해 안에 입찰 공고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사기간은 기존의 84개월에서 22개월 늘어난 106개월. 부산시는 건설업계 수용성에 따른 자기 모순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항 시기가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 착공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해 개항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두 차례의 화재 기억하실 겁니다. 부모님이 외출한 사이 그리고 일을 나간 사이에 변해당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는데요. 노후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스프링클러 설치 전면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불길이 아파트 4층을 집어삼켰고 헐레벌떡 대피한 주민들은 매서운 불길에 발을 굴렀습니다. 지난 6월 24일 새벽 부산 진구 계금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시작된 불은 잠들어 있던 10살과 7살 자매를 덮쳤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자매는 끝내 참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생계를 위해 새벽에 함께 출근한 사이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자매는 동네 어른들에게 살갑게 인사하던 밝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저 연령대 높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애들 보면 항상 이뻐라 하고 우리 할머니들이 이뻐라 하다 보니까
일사천이 밝아가지고 밤에도 그렇고 일사가 왔다. 화재는 거실에서 시작돼 주방과 안방까지 번진 것으로 추정됐고 당시 아이들은 안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관할 단간분대에서 먼저 진입해서 그 안방에 있던 그 여아 2명을 구조해서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가득 차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손으로 더듬어서 8일 뒤인 7월 2일 밤 이번에는 기장군 기장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불길이 치솟고 아파트 내부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처음에 불났을 때는 방송이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화재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 나가는 소리 듣고 같이 뛰어나왔죠. 처음에는 심하진 않았는데 점점 불이 커지는 119.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거실과 베란다를 집어삼킨 뒤였습니다. 부모님이 잠시 외출한 사이 발생한 화재에 8살과 6살 자매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구조 대상자 발견 위치는 중문 입구와 베란다 입구에서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신속하게 구조 CPR하면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을 하였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어린 생명들이 희생된 사고. 두 화재의 공통점은 노후 아파트인데다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 공동주택 10곳 중 6곳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16층 이상, 2005년 11층,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기존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수많은 노후 공동주택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화재나 이런 재난이라는 부분은 가장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폭염과 그리고 한파 거기다가 이렇게 강우까지 쏟아진 이런 기후 환경에서는 이런 화재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지점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거의 없어 설치비는 온전히 입주민 부담인데다 천장 배관 설치로 층고가 60cm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제대로만 작동하면 효과는 확실합니다. 민간인 사망률 90%, 부상률 32%, 소방관 부상도 35% 감소한다는 미국 화재 예방협회의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전면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건물도 포함해 법 시행 2년 안에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분들이 더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자부담이 어려운 계층이 많죠. 이들에게는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시는 노후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재난 약자 화재 예방 전담팀을 구성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세계반 14개 부서와 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재난 약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착수했습니다. 내년까지 24시간 언제나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아동 돌봄 AI 통합 콜센터를 구축하고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해 취약계층의 야간 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또 노후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용품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두 화재 사고는 돌봄 서비스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관리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전망 구축 대책 논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다시 보는 2025년 뉴스, 다음 시간에도 올 한 해 부산에 굵직했던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